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드리면 개신교를 믿는 지역구 의원 수가 101명인데 반해 불교를 믿는 지역구 의원 수는 36명으로 약 3배 정도의 많은 지역구 의원이 개신교를 믿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개신교를 믿는 국회의원 수가 42명인데 반해 불교는 단 7명의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불자님은 스님이 법문은 하지 않고 왜 뜬금없이 개신교를 믿는 국회의원 수와 불교를 믿는 국회의원 수를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 불교의 상황과 한국 불교가 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국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라고 해서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종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한국 불교의 위상과 상황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종교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또 불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가 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지난 시간 내 진각대 김경집 교수의 논문 발표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94년과 98년 두 번에 걸쳐 시도된 교단의 권력 분쟁으로 인해 한국 불교의 저급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그런 혼란 속에서 지도부를 획탈하려는 조계종의 분쟁은 급격한 불교 쇠락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과 교구본사가 새로운 교단의 권력화의 중심이 되면서 건건화와 스님의 정치적 참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건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쏠림 현상으로 이로 인해 사찰 경제의 공동체성과 불교가 급격히 쇠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발전 방향이 있겠지만 저는 우선 불교가 병들고 굶주리고 고독해하는 이웃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봉사야말로 가장 단순 명료한 포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순수 헌신이야말로 포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1000년,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을 하면서 포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도 이제 삶의 현장, 사회 대중 속으로 높은 자리가 아닌 아주 낮은 자리로 들어가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가 높아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불교의 적극적 정치 참여입니다. 한국이 100년 사이에 유럽을 능가하는 기독교 국가 대국이 된 배경에는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여러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데 먼저 구한 말이나 1950에서 1960년대 사이에 서방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선진 문물을 선사해주는 근대화의 시혜자로 인식되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들의 종교인 기독교 역시 근대적인 종교의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또 일제시대의 경우에는 열강의 대표자라는 선교사의 배경 덕분에 교회는 총독부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는 암흑시대의 일종의 오아시스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은 민족국가를 대신해 상징적으로나마 민족적 구심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근대성과 동의어로 등장했던 배경으로 지적할 만한 역사적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 그것은 1700년의 전통을 가진 불교가 왜 근대화에 앞장서서 근대적인 종교의 모습을 먼저 갖추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00년 전의 불교는 여전히 민중 사이에 영향력이 컸고 또한 억불 정책으로 일관하는 조선 왕조에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불교계로서는 근대화에 앞장설 만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논리적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개화기의 불교는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불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민족의 근대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권력자들의 세력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판치는 한 불교의 부흥은 멀고 먼 이야기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은 꾸준히 성장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 중 101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가 발전하려면 스님들과 불자님 모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소한 불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불교를 옹호하고 변론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발전 방법도 많겠지만 저는 불교의 사회 참여와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만이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